그렇죠. 성격, 인정. 이게 그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암이라는 거는 선생님 아시죠? 암이라는 거는 뭐예요? 죽는 걸 기다려줘야 되잖아. 맞아. 그 다른 거는 그냥 확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어르신들도 거의 끝자락에 죽음. 근데 이제 암은 또 진부하잖아요. 예, 언제 죽을지 뭐 한 6개월 남았다, 뭐 3개월 남았다. 이제 이걸 기다려줘야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선생님들은 이 환자도 대상자지만 가족이 사별 가족도 대상자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 특히 자식이 죽는다 지금 암으로. 근데 팍 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그 고통은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어쩌면 성격 특성에서 이 사람이 울고 뭐 이래도 그냥 받아주셔야 돼. 네?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죽음을 많이 보고 어릴 때부터 죽음을 많이 보고 뭐 그 학생 때도 막 그런데 좋아해갖고 아유 정말 죽었는데도 심장이 이렇게 지금도 그런 생각나요. 이렇게 그 무료병동을 좋아해서 무료병동에 가 있는데 행여 사망자가 아니라 행여 환자가 들어와 있는데 아침에 가면 의사들이 정말로 없었어요. 한 번 무료병 한 100명 누워 있는데 의사들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간호사도 뭐 한 3명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 학생 간호사들이 뭐 이제 트레이닝 받으러 2~3명.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잡고 내가 거기 트레이닝을 받겠다 이러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본 경험은 이렇게 가면은 숨이 쉬나 안 쉬나 이렇게 보면 돌아가시어 있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행여 사망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가고 행여 사망자가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그 생각이 그거를 내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잊어버리려고 해서 그런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기저귀를 뭐로 사용했나? 50년 전에 기저귀가 뭐 넓은 거만 있었지 지금 딥핸드 같은 거 기저귀 차는 거 묶는 거는 맨 처음에 대만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여러 군데서 많이 만들게 되고 또 이렇게 장애인 협회 뭐 이런 데를 기계를 좀 사줘갖고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장애인들 협회 뭐 이런 사람들이 기저귀 많이 만들어요. 그런 기저귀, 어르신들 기저귀. 그렇게 되고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68세인가 기억이 나는데 68세인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니까 이런 데서 이런 데에 뭐가 오글오글거려. 그래서 뭔가 이랬더니 부대기가 쓰여 있는 거야. 선생님 옛날에는요 정말로 의료기구가 많지 않았어요. 쓸 게 없었어요. 뭐 만약에 콧줄이나 또 아니면 소변줄도 다 고무였거든요. 고무는 써고 그래서 그 고무를 쓰게 되면 그 가망간상 칼륨이라는 그 보라색 그게 오래는 못 있어요. 염증을 일으켜갖고 그 보라색 보라 색깔을 방광을 세척했어요. 염증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염증을. 지금 염증 세척합니까? 안 하죠. 아니 방광을 세척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요번에도 필리핀 가자고 저렇게 막 그러는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볼거리가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좀 봉사를 가면 안 되냐 지금 4월 달인데 뭐 강의를 해야 되지 뭐 거기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데 가면 제가 많이 보는 게 분만실. 제가 이제 아기를 받아왔으니까 또 제일 많이 보는 의료시설. 의료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제가 학생 때 배운 의료시설도 많아. 그렇게 그 다음에 지금 통계 나온 게 보니까 제가 조금 젊었다면 조산사로 외국에 나가서 아기를 받았을까. 원래 그런 데에서 코이카에서 뽑는 거는 간호사보다 조산사를 뽑아요. 조산사가 더 업그레이드돼. 아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 간호사도 뭐 다른 일. 근데 우리는 지금 간호사면서 조산사 출신이니까. 근데 캄보디아 같은 데는 아직도 모성 사망률이 50%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 그렇죠?
환경 또 엄마가 몸이 환경이 안 좋은 거잖아. 먹는 거 영양 그 불결 상태나 영양 상태가 실조가 오고 막 못 먹으니까 막 이런 거를 이제 바라보면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데 가면 그 뭐 예를 들면 정형외과 파트나 뭐 이런 쪽에 그 시설이나 이런 건 너무 낙후돼 있어. 야, 그래서 이렇구나. 뭐 우리나라가 좀 발달은 많이 됐죠. 지금 울사울사 뭐 어떻게 될 건가, 의료가 어떻게 우리가 갈 방향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듯이 정말 묘연하죠. 네? 네. 그 학문이지만 생명을 다루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성격 특성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거는 뭐냐, 암인데 우리 아들이 암이야. 막 엄마가 울 수도 있지. 막 복받쳐서 정말 돌아가고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를 통해 임종 과정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그렇죠. 또 뭐 여기서의 경험은 대상자도 마찬가지죠. 안 가보던 그 길을 혼자 가려고 생각해봐. 이 기다리는 순간이니까 암 환자는. 그렇죠. 벼랑간 죽으면 뭐 그런 거 생각하고서 죽나요? 뭐 이런 거. 또 종교적 신념,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종과 애도 과정에서 다른 행동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평소에 신뢰하는 종교 지도자 연담을 주선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근데 저도 충격받은 게 어느 신부님이셨는데 좀 유명해요. 그분이 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저보다도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자주 해주신다는데 상담을 하면서 막 그러더래. 아니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70초인데 왜 나를 데려가냐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고. 그런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저도 목사님 많이, 제가 그 청소년 선도위원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목사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교류도 했고 또 해보면서 그분은 암이었어요. 나 우리 애들이 넷인데 나 이 애들 두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절규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종교인도 뭐 받아들이고 근데 뭐 받아들이는 거는 말뿐이지 연약해져요 사람들은. 예? 네, 받아들인다. 우리가 생각해봐. 신부님이나 수녀나 스님은 혼자 사는데 뭐 내가 왜 가야 되냐,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데려가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뭐야, 가족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종교인들 두려움이죠. 가보지 않으면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네? 여기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이런 거를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조금 그렇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렇죠. 가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상한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적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또 종교적 신념이 없다 하더라도 덤덤하게 또 가시는 분도 있고 모르죠. 말을 안 하니까. 예,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안병동에 들어간 이유가 호스피스를 알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정말 받아들이는 그 입장이 이따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저기 그 엔딩 노트라는 영화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 자기를 준비하는 지금 암입니다 그랬는데 자기를 준비하면서 가족과 함께 장례 준비를 하는 그런 엔딩 노트라는 그 일본의 그분 암을 앓고 있으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배경, 살아온 환경 속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는 다양하게 결정되죠. 제가 그 장례지도사를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게 어디 MBC인지 KBS인지 잘 모르겠어. 그 무역센터, 서울의 무역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장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 영화도 엔딩 노트도 보여주고 연극도 하더라고. 네, 연극을 하냐? 우리나라의 뭐 옷을 입잖아. 수의를 입으면 주머니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이런 뜻을 연극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그 아프리카 문화 이런 데는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는 아이고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좀 경건하게 지내잖아요. 그렇죠?
뭐 소리를 지어서 아이고 울기는 하지만 아하 다음에 만나자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근데 이 저기 문화가 다른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울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거기 가서 우리가 만나갖고 먼저 갈 뿐이지 막 이런 문화. 또 아니면 이 관이 다 다르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죠. 땅덩어리가 뭐 적다 보니까 이제 화장 문화로 가고 있고 한 70% 이상이 그런 게 이제 좀 많죠. 근데 이제 일본이나 태국은 그냥 곳곳에 있어 화장터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화장터가 모자라 갖고 코로나 시대에 너무 화장이 많이 나오니까 저기 화장을 해야 되는 게 많이 나오니까 뭐 몇 박 며칠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런 데는 지금 독감으로 또 돌아가신대대.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태국에서만 제가 장례 문화를 봤거든요. 미사를 보는 도중에 뭐 장례를 치른다는데 검은 옷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태국 사람이었고 남편이 영국인이었어요. 그래갖고 좀 공부를 많이 한 여자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영어를 자기가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아주 경건하게 지냈는데 이 트럭에다가 관을 넣더라고. 우리는 요즘에 리무진을 넣잖아요. 네.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했어요? 꽃가마 타고 갔잖아요. 뭐 결혼할 때 꽃가마 타듯이 그 상여가 이렇게 그랬는데 거기는 그냥 트럭에다가 관을 넣고 그다음에 그 차가 이렇게 우리 꽃가마 같이 따라가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가서 거기도 경건하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자기네 가까운 화장터로 가는 거고 또 거기도 일본은 가보셨나요? 일본도 그냥 길가에 뭐가 있어요. 낙골당이 많아요. 일본도. 예, 거기가 뭐 묘가 있는 게 아니라 낙골당도 많고 태국도 낙골당이 많아요. 다 태우는 문화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매장보다는 지금 화장으로 가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 이제 그런 문화로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관이 네모난데 이 아프리카에는 뭐 개같이 생긴 관도 있고 뭐 이상한 관도 많더라고요. 예, 그걸 만들어 거기다 넣고 막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아니면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시신을 거기다 묻어갖고 이제 썩어서 아니면 또 이 몸이 이제 그 오래되면 물기가 빠지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뭐랄까 습기가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물기가 그냥 묻어갖고 물기가 빠지면 또 다시 깊숙이 묻고 막 이런 문화가 그 나라마다 좀 다르죠. 하는 저기가. 그다음에 족도 많잖아. 네? 무슨 족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족이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족 아니에요? 백제족, 신라족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조금 약간씩 문화의 배경이 다르다 이런 거. 그래서 문화적 배경, 살아온 환경 속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는 다양하게 결정된다. 어떤 사람들은 성대한 장례, 근데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 이거 장례에서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장례 문화가 가톨릭에서는 성당에서 많이 지냈죠. 뭐 보통 적으면 두 개가 있어요. 저기 냉동 창고가 두 개를 놓고 이제 거기서 지내고 뭐 이제 하나.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고 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는 보니까 장례 지도사가 가톨릭을 중심으로 카톨릭에서만 4,000명이 땄어. 장례 지도사가. 그리고 여기가 유명해요. 의정부 교구의 교구청 아시나요? 의정부 성당 저쪽에. 거기가 지금 이제 7개월 과정을 토일 이래갖고 그 장례 지도사를 강의하고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거기. 이 강의 좋은 교수들이 많이 와서 저도 이제 강의를 거기서는 안 하고 서울에서 몇 군데에서 강의를 했는데 신설동하고 제가 그 분포하고 저기 중랑구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많아요. 아니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 장례 지도사 학원이 생기다가
이 혐오 시설에 대한 이 요양보살을 많이 따는데 이거에 대한 그 두려움인가 이러더니 장례지도사가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장례지도사가 한 2만 명 땄나?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체계화됐죠. 장례지도 예식장을 내려면 장례지도사가 오너여야 돼.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저도 그때 트레이닝 할 때 300시간 했고 저는 호스피스 전공이라 제가 이제 교수로 이제 간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강의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이제 좀 공부가 좀 요양보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 그게 안 됐어. 시험 제도가 안 됐고요. 저기 을지대학교가 을지대학교 그게 원래 한국보건전문대학인가 뭐 보건전문대학이 있어서 거기에 있던 거를 을지대학에서 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례지도학과를 만들었고 동국대도 장례지도학 전국의 장례지도사를 배출할 수 있는 과가 이제 5개 있어요. 5개 지금. 예, 그래서 또 그리고 또 많이 조금 돈을 번 직업이 문화에서 얼굴 화장하는 거 있잖아. 죽었을 때 화장하는. 근데 그거는 특이하게 라이센스는 없는데 그거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화장을 해갖고 보는 거랑 정말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다이빙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죽으려고 자살을 해서 강강물에 빠졌다. 그러면 이 찢어지잖아. 네? 그걸 다 꼬매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복원이라고 그러죠. 복원을 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그 가족들이 봤을 때 좀 이거는 이상하게 죽었네 이런 그 마지막 그 생각 머리 계속 아스라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꼬매고 얼굴도 화장하고 이런 그래서 화장도 비싼 거 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화장을 배우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는 장례지도도 많이 강의를 했지만 저기 묶는 거 근데 많이 조금씩 간단하게 변화돼. 옛날에는 다 이거 묶고 갖고 이랬는데 이 옷 자체가 그냥 입혀도 그거 묶지 않을 정도로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임종 대상자 지원 및 가족요양보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신체적 증상의 변화는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데 이게 여기서 시험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요양보살은 이와 같은 변화를 이해해야 되고 각각의 상황에 알맞게 지원하도록 한다. 모든 과정에서 정서적 편안함과 유지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임종치무 시력이 감퇴되죠. 시력이 감소되고 그래서 이제 그 활력징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이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활력징후를 체크하게 되죠. 활력징후가 뭐냐? 첫째,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활력 사인 거죠. 사인. 첫째 맥박 제고, 둘째 혈압 제고, 또 셋째 호흡 제고, 그 다음에 체온 제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산소 포화도, 산소 농도도 되고. 그래서 맥박 이거 그때 써주지 않았나요 제가? 네, 맥박은 70에서 80이 정상이어야 비정상을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선생님이 비정상을 알 수 있죠. 70에서 80. 뭐 응급실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혈압은 120에 80, 70 뭐 이렇게 해요. 호흡은 18번에서 20회 1분에. 그래서 빨리 제자 한 15초를 제가 그 넷을 곱하면 이게 나오죠. 너무 바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체온은 36도 오지만 어르신들은 낮아요. 체온이. 그 다음에 산소 농도는 95% 이상이어야 된다. 동맥혈 속에 산소 농도가 95%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요거는 좀 알으셔야 이 사람이 지금 임종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몇 회가 되는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활력징후와
피부색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하얗거나 파랗습니다. 파래요. 몸이 좀 따끈따끈하면서 좀 이렇게 빨간색이다. 이건 살아있는 존재죠. 돌아가 파랗다는 거는 산소 공급이 안 됐다는 거야. 계속 자는 듯한 의식 변화가 동반됩니다. 이와 함께 시각, 눈이 안 보이고 미각, 맛이 맛감각 느끼겠어요. 촉각,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 이런 감각 저하가 일어납니다. 흔히 관찰되는 임종이 임박했을 때의 징후들은 다음과 같다. 시력이 감소합니다. 시력에 있는 먹지 않게 돼요. 먹지 않게 되니까 당도 없고 단백뇨가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시게 되고 눈의 초점이 흐려지고 동공이 확대되다 풀어지는 거지. 동태눈 같이. 만약에 이게 쪼아져서 수축이 되면 살아있는 존재죠. 살아있는 존재. 말이 어눌해지죠. 말이 안 나오니까. 촉각이 꼬집어도 바빈스키 신드롬을 갖고 이제 병원에 가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딱 때리는 데서 발바닥. 근데 발바닥을 때렸는데 이게 그냥 지 마음대로 흔들흔들해. 이러면 응? 움직이거나 이러면 반응이 있다. 이거는 살아있는 존재고 반응이 없다. 이러면 죽어가는 상태죠.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감소됩니다. 근육이 늘어나죠. 풀어지죠. 죽고 나서는 굳게 되지만 죽기 전에는 늘어납니다. 또 체온이 저하되고 혈압이 감소되고 맥박이 약해지고 맨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막 빨라지죠. 빨리 영양분 달라고 빨라지거나 천천히 느려지겠죠. 또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이게 왜냐하면 호흡 근육이 안 발달하기 때문에 폐에는 근육이 없어요, 선생님. 폐에는 근육이 없는데 횡격막 이런 데가 이제 갈비뼈에 근육이 붙어서 같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고 시험에 빨간 거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죠. 20회인데 숨이 안 쉬어져. 그래갖고 막 점점 떨어져서 6회, 7회 이러면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래가 어떻게 붙어 있어. 물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물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며칠 전에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런 얘기 경희대 한박가가 내과 한박가가 나와서 그러는데 체위 변경이 꼭 욕창뿐만 아니라 체위를 변경하면서 가래를 뱉어내다는 거지. 가래가 꼭 한 번만 이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나오고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소리 들려고 뱉어라. 네. 그래야 숨구멍이 되는 거잖아요. 가래가 기관지에 쌓여 있으면 호흡이 안 되잖아. 호흡을 하려면 그 안에 가래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가래 끓는 소리가. 차갑고 창백한 피부. 우리가 죽으려고 그러면 만지면 차갑죠. 네, 체온이 떨어지니까. 체온이 있다는 건 뭡니까? 혈액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봐요. 체온이 올라가죠. 혈액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그러니까 혈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보여 차갑죠. 차갑고 창백한 피부. 또 혈액 순환 부전에 의한 피부 반점이 생겨요. 돌아가시려면 반점 이렇게 거기에 멈춰갖고 이제 생기는 거고 또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또 모든 문은 하늘문이 열린다고 얘기하면서 웃기지만 항문이나 이런 스핑트 머슬 꽉 조이던 근육이 풀어지니까 실금이나 실련을 하게 되고 또 돌아가시고 나면 코에 이렇게 쪼여있던 콧물이 안 나오게 했는데 이게 풀어지니까 줄줄줄 모든 구멍에서는 다 나오는 게 분비물이죠.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저하되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약고 2008년 영국 정부가 발간한 생애 말기 돌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읽어보세요. 좋은 죽음이랑 시작. 좋은 죽음이란 익숙한 환경에서 종과 조녀를 위한 채 가족 친구와 함께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으로 정의된다.
다시 한번 시작. 좋은 죽음이란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가족 친구와 함께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이 보통 옛날에는 익숙한 환경이라면 병원보다는 집이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암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꼭 암이 아니어도 마지막에 아픈 병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고통을 이제 감수한 채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감각 기능이 저하된다. 감각.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 구강과 649 큰 것만 보면 구강과 입과 코 주변 관리, 그 다음에 피부 관리, 라번, 통증 조절, 그 다음에 호흡 조절, 소화 기능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기능의 저하, 임종 단계에서 시력은 유지되지 못해서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감각이라는 건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느낄각입니다. 그게 다 감각기계예요. 감각기계. 근데 여기서는 시각을 이제 맨 처음에 보는 것을 안 보이게 조명의 밝기를 눈부시지 않게 낮춘다. 청력도 안 들리죠. 느끼는 이제 귀 속에서 들리는 건데 청력은 이게 제일 힘들죠. 마지막까지 유지된다. 그죠? 거기서 있으면서 벽제로 갈까요? 연화장으로 갈까요? 요로 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환자 앞에서 귀가 다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느낀 게 제가 시설장으로 있을 때 아니 간호팀장으로 있었나? 은평구에서 있을 때 아유 간호사들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간호사가 안 와. 월급이 짜니까. 근데 이제 그 간호사가 선생님이 우리 애기를 쌍둥이 낳았고 애가 셋이야 그래갖고 첫째 낳았는데 둘째 또 쌍둥이를 또 낳았어. 그래갖고 셋인데 선생님은 집에 가면 밥 달래는 사람 없고 울지 않는 사람 없으니까죠. 일요일날 선생님 바꿔주면 안 돼요. 아기래.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이제 간호과장 하면 쉬게 되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할 일도 많고 막 이런데 그래 할 수 없다. 바꿔주마. 이러고 이제 바꿨거든요. 네, 바꿔오는데 이제 그날 나갔어요. 제가 그 어르신을 본 지가 이제 토를 안 받잖아요. 이틀을 금요일날 토요일날 노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까지 했을 때 약간 복기가 좀 끊어지는 듯 했어요. 근데 이제 복기가 끊어지면 코줄도 끼고 영양제도 놓고 막 처방을 받으려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반대했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1년 8개월 동안인가 7개월 동안에 병원에서 돈을 많이 해서 잡섰대. 네? 그러니까 이 딸이 좀 괜찮게 살고 아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아버지.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남편 눈치가 보이기 힘들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여기서 마감하는 걸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많이 했고 요양보사한테도 그랬대요. 요양보사도 이제 마지막에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일요일날 나가니까 8시 반에 이제 나갔는데 그분이 그때가 3월이었거든요. 그분이 눈을 이렇게 하고 원래는 이제 욕창도 있으셨고 들어올 때부터 욕창이 있으셨고 다 항상 항문이 열려 있었어. 거진 끝자락에는 많이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있었고 소변도 실금을 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그 딸하고 그 어머니가 우리는 여기서 마감을 하지 병원을 안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좀 연락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나갔는데 혈압되니까 혈압 낮아져. 그 다음에 이제 눈도 이렇게 까니까 약간 눈을 이렇게 초점이 흐려져 있으셔. 제가 빛을 보니까 또 먹는 거는 이제 한 며칠 전부터 안 드셨고. 그래갖고 이제 점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도출돼갖고 다 다운되는데
전화를 제가 했죠. 8시 40분에. 그때 거기 환자가 한 60명, 62명인가 있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금방 온다고 그래. 일요일 날인데. 그래서 내가 빨리 오시라고 일단은 결정을 해서 당신 내가 모셔가든지,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또 장례식장에 이 사람이 지병이 있어서 알았던 거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가면 거기에 진단서 떼주는 의사가 고용돼 있어요. 좀 많이 내렸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15만 원이었거든요. 저때 어디 가다가 은평구에 내렸는데 비를 맞고 오는 분이 이렇게 막 비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젊은 남자더라고. 아이 같이 쓰시다고 이러면서, 아유 저기 비를 맞는데 어디를 가시냐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제가 저기 은평 무슨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그러시냐고. 잘난 척을 하더라고. 내가 의사인데 지금 저기 지금 사망 진단서를 써달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는 또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요즘에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렸대.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야, 네 얼굴을 보니 젊은 애가 무슨 사망 진단서나 띄고 다녀. 병원에 가서 일을 해야지. 안 그래? 한 35세 정도 된 것 같아. 일을 해야지. 가서 뼈를 맞추기도 하고 수술도 해야 되는데 진단서나 띄고 다니냐고. 요즘에는 쉽게 하는 걸로 하라고 그러잖아. 10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부른대 계속. 어느 병원에 있는데 이제 부른다면서 이제 진단서가 많이 좀 내렸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우리 내 시설이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던 시설이어갖고 옆이야 옆. 그러니까 밤에는 또 간호사는 안 둬. 아유 정말 의사들이 하는 시설이 웃긴다니까. 돈 벌라고 우리를 다 시키고 일도 다 시키고.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거기가 장례식장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죽음과 동시에 그냥 장례식장으로 모셔갈 거래. 거기에 의사가 있으니까, 사망 진단서를 떼어주는 의사가 있으니까. 87세니까 또 이분이 지병을 앓고 있잖아. 계속 치매뿐만 아니라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막 그렇게 오랫동안 지병을 병원에서 알았으니까 모셔간다 그러더니 전화를 2번이나 했는데 오시다 그랬어. 자기 집에 거기서 5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이후에 10몇 번을 전화를 걸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이제 그러다가 나한테 코너에 몰리게 회의가 코 끓이거든. 왜 아까 전에 했는데 저기 왜 연락을 안 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 아들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옮겨셔야지. 오지도 않으면서 돈을 안 내는데 그 아들은.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데가 여기가 병원에서 붙어 있어 그냥. 근데 내려가서 그 사람 5층에 있었나 그래. 내려갖고 옆으로 올려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옮길 때 남자들이에요. 남자 선생님들. 여자들이 이제 해피리면 또 나도 진짜 작아 죽겠는데 거기 요양보사 2명이 작은 사람이야. 그 담당이. 그래갖고 이제 여자가 전화를 11번이나 해도 안 받았길래 그냥 모르겠다 그냥 옮겨야겠다 해서 아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제 옮기는 중에 그날 약간 눈발이 내려요. 3월 초니까 눈발이 내리대요. 그쵸? 또 눈발이 내려갖고 근데 여기 저기 2명이 이러는 거야. 선생님 옮기면 안 돼요. 저기 딸이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돌아가시면 간다고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생각이 지금도 나. 이 할아버지가 귀가 있나? 귀가 청각이 갔더라고 눈물을 쑥 흘리는 거야. 어떡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둘이서 조용히 하니까 둘이서 짱을 좀 짱을 치고 붙이고 막 이래. 짜증이 나잖아. 조용히 하니. 그랬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옮기면 안 돼요. 막 이래. 그냥 옮겼어 내가. 왜냐면 와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이열령 비열령이거든. 보호자들은 몰라. 그래서 옮겼는데 의사들한테 욕 지지게 못지 내가. 왜 이제서 옮기냐고 막 이제 옮기냐고 난리를 치는 거지. 이게 지네 돈 버는 거지. 그래갖고 가갖고 내가 그거를 재보라고 그랬어. 이거 말고 혈당을 재보라고 그랬어. 혈당이 20이야. 그럼 죽은 혈당이야 거지. 그치. 20이면 70에서 100이 정상인데.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확실히 저기 요양부 시설에는 남자가 필요하다니까. 아까 텔레비에 나오는데 뉴스에 어젠가 뉴스에 전국의 간호사가 4만 명이래. 남자 간호사가. 요즘에 다 간호대학이 남자 많이 뽑아요. 근데 100명 중에 7명 거리래.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어. 외국에는 남자 간호사 많아요. 호주 이런 데도 많고. 왜냐하면 거기는 응급실, 중환자실, 저기 또 정신과 병동 힘이 세잖아 애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데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많이 간호사들이 그리고 파워도 있어. 남자들이 오너가 되고 이러면 파워가 있어요. 정말로 여자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자. 옛날 우리는 여자만 간호사였잖아요. 그리고 불문율로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제는 남자들도 직업이 뭐야 쉽게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간호사가 많아요. 그래서 뭐 미국 가는 간호사도 많겠죠. 미국이나 뭐 이런 저기 호주나 이런 데 가면 월급도 훨씬 세거든. 예, 그래서 내가 그 어르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왔는데 확실히 그래서 선생님들이 혈당이 딱 떨어지잖아. 그럼 빨리 올라가는 게 뭐야? 먹을 때는 설탕물이 제일 빨라. 꿀보라고.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설탕물을 먹을 수 있어. 의식이 저하돼갖고. 그러니까 포도당을 놔주는데 20% 30%를 놔줘. 요만한 앰플에 20쯤 올라간 포도당. 응? 보통 5% 포도당 10% 포도당 느꼈거든요. 따가지고 청 나니까 약간 이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2박 3일 살으셨어. 가서 살면 뭐하냐고. 가갖고 380만 원 나왔대. 중환자실에. 돈도 없어 죽겠다.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그냥 부위 보내드리면 되는데 그게 빨리 안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빨리 속으로는 빨리 갔으면 하는 것도 많죠. 뭐 솔직한 얘기로 살려놓으면 누구 수랄이잖아요. 보호자들 어르신들 살려놓으면. 그래서 감각 빨리 찍으세요.